아니 원래 오늘 대본이 진짜 오랜만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부터 있었거든요. 지금 이재명 후보 먼저 얘기를 하라고 대본 써놨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왜냐면 오늘 저도 뭐 기사를 쓰고 왔지만 오늘 최대 이슈가 토론회 이슈거든요. 왜냐면 설 연휴잖아요. 이제 토요일부터 내일부터 설 연휴 시작되는데 원래 31일에 그렇죠. 토론회를 하는 걸로 거의 결정되다시피 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양자 토론은 안 된다. 그러니 사자 토론을 해라. 법원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고 그래서 그러면은 오케이 방송사에서 28일 날 실무협의 해가지고 31일 날 하자. 뭐 이렇게 얘기가 31일 또는 2월 3일 하자 이렇게 얘기가 돼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국민의힘에서 사자 토론 말고 양자 토론을 하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장 오늘 정치권의 최대 이슈였는데 자, 법원에서도 양자 토론 하지 말고 사자 토론을 해라 라고까지 얘기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도대체 왜 양자 토론을 이렇게 고수하고 있는 걸까요? 자, 저 포함해서 하나만 더. 네. 왜 하필이면 31일에 양자 토론? 이 두 키워드를 절대 떼놓을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너무 궁금해. 31일도 중요하지만 시간도 있어요. 시간 7시? 7시. 네. 그래. 아, 시간도 중요하구나. 7시가 술시야. 아, 그래요? 예, 7시가 술시거든요. 대기실에서 했던 얘기는 가급적 질문을 좀 삼가합시다. 어? 대기실에 충분히 얘기 들어놓고 왜 그래요? 네. 국민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저는 이분을 대기실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거짓말을 들었어요. 하고 있는 국민의힘 사람도 아니지. 어쨌거나 보수 측 패널이신 장교님은 사실관계만 정확히 말씀해 주실 것을 혹시 촉구하겠습니다. 31일이 손 없는 날.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고맙습니다. 진짜 몰랐어요. 네, 고맙습니다. 7337님께서 두 분이 각 캠프에 참모라면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를 공략할 포인트로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먼저 얘기해 주시죠. 저는 윤석열 후보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한 거짓말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대표적인 게 제 부인은 아내는 정치를 하나도 안 좋아해서 이혼하자고 합니다. 네. 완전한 거짓말이잖아요. 네. 이번 녹취록을 그렇죠? 보면 네. 완전한 거짓말이고 본인이 알면서도 그렇게 태연하게 거짓말을 한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찾아보면 그런 거짓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왕자 논란도 일부 논란이 있습니다만 조선일보 칼럼 등과 비교해 보면 써준 사람이 특정되기도 하고요. 네. 이런 식으로 국가 지도자로서 너무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점에 대해서 저는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네. 그런 거짓말들을 좀 지적을 하면 좋겠다. 장교님은요? 제가 이제 자료를 지금 찾고 있는데 못 찾았는데 찾지 마세요. 예를 들면은 이재명 후보가 계속 내세우는 게 저는 유능한 행정가예요. 네. 경기도지사 때 그것이 입증이 됐어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재명 지사 임기 한 4년 동안 경기도의 여러 지표들이 되게 안 좋아요. 다 많이 떨어졌어요. 네. 고용률이라든지 취업률이라든지 성장률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아니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 취업률을 어떻게 책임지라고 그런 무리한 욕을 그렇게 갑자기 거기다 붙이십니까? 그거를 세일즈를 이재명 후보가 먼저 했어요. 아니 행정가가 할 일이 있는 것이고 지역에서 고용률은 별개의 문제고 또 서울에서 취직이 안 돼서 경기도로 흘러나온 인구까지 생각해서 할 문제를 취업률로 경기도지사의 행정능력, 도정능력 평가다 전 동의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통계로 그거를 이제 얘기할 수가 있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통계로 하면 안 된다고 그 얘기는. 그러니까 취업률을 내가 그거를 특히. 지금 통계를 지금 못 찾겠는데. 잠깐만 기다려봐. 잠깐만. 아니 뭘 기다려? 가야 돼. 너무 지루해 방송이. 그다음에 또 이것도 이제 한겨레가 기사를 쓴 건데 윤석열 후보가 이제 삼부토건이랑 10년 동안 교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명절 선물 리스트에 윤석열 후보가 있었고 이게 2015년, 2012년 이렇게 계속 명절 선물을 받은 정황이 있다. 대부분 정육 이런 게 있다. 곶감도 있고 멜론도 있고 이런 게 있다고 이제 기사가 나오니까 AI 윤석열이 저는 곶감에 충성하지 않습니다라고 또 썼던데. 맞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물론 곶감에 충성하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자기는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선물을 받은 건 또 다른 부분이긴 하잖아요. 일단 김건희 씨가 본인 입으로 얘기했죠. 삼부토건 전화복 회장하고 굉장히 가족 같은 사이다라는 표현을 했다는 점 우리가 하나 좀 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정육 치사하게 얘기하기 싫은데 네. 이 조남관 회장이 정육을 선물한 거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무총리급. 네. 이게 대략 시가로 그 당시 시가로 35만 원, 40만 원 정도인데 당시 한우가 100g에 8,000원에서 6,000원 정도 이제
4,000원에서 6,000원 정도 하던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그러면 이제 40만 원 어치면요 10kg이 간 거예요. 아니면 네. 굉장히 그 2플러스 상등급 한우가 같거나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롯데 걸 롯데라고 구체적인 상품을 말하면 안 되고요. 어느 회사인지 모릅니다. 하여튼 그런 걸 보냈다고 생각하더라도 정말 설 선물은 최고가가 간 것이거든요. 네. 그런 점들을 생각하면 그냥 모르는 사이인데 대충 설에 곡감 버렸다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이는 아니라는 점 하나. 네. 두 번째는 정육 선물이 제공됐던 것은 마침 그 둘이 피의자와 수사관 사이가 될 수 있었던 당시 SM종합건설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을 때 골프를 같이 칠 때 그 몇 년 정육이 집중적으로 제공됐다는 점까지 생각하면 예, 이거는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였는데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억울하실 거예요. 네. 아니 모든 검사가 다 이렇게 받고 골프를 치는데 왜 내 것만 갖고 그러느냐. 그래서 이것도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죠. 아니 그렇게 이제 정육을 받고 꽃감 받고 그렇게 조남호 회장을 네. 상당히 좀 비호해준 사람을 왜 검찰총장을 시키셨습니까? 왜 이 정권은? 문재인 정권의 문제다. 네. 네. 아니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잘못하신 거예요. 소병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막 그 법사인가 거기 네. 나와가지고 이렇게 명절 때 뭐 선물 받고 뭐 이런 관리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본인 사무실 보시라고요. 본인 사무실 왜요? 얼마나 선물이 많이 오는지 명절 그래요? 때. 소병철 의원님 사무실 많이 와요? 아니 국회의원들 사무실 어마어마해. 지금 근데 가보세요. 국회의원 못 받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가격이 달려 되고 나서 요즘 별 시원치 않아요. 네. 아니 많이 그럼- 잘 아시면. 사진 나왔잖아 또. 아 그래요? 오늘도 사진 나왔잖아요. 여기 이렇게 뭐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 그래봐 꽃감이겠지. 아니 그런데 별거 아니에요 진짜. 정육은 시청자 아닌 것 여러분도 같습니다. 보시면 알 텐데 그냥 다 뭐 참치, 뭐 김, 뭐 이렇게 부피 큰 것들이 오는데 선물 받았다고 이거 비호 세력이다. 이렇게 좀 과하게 해석하는 거는 맞지가 않아요. 그거보다 하나가 더 나가야죠. 네. 뭘 이렇게- 해줬다라는 증거가 네. 있다거나 실제로. 네. 네. 알겠습니다. 선물 이게 가지고는 선물 얘기할 수 가지고 없다.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윤석열 후보께서 직접 대장동 사건을 진두지휘하시면서 돈의 흐름을 쫓아라라는 말씀하셨는데 선물의 흐름을 쫓아. 아니요. 그 선물은 지나갔고요. 그 SM 종합건설이 당시에 조남욱 회장의 이 삼부토건의 돈을 같이 종잣돈으로 해서 반씩인가 투자를 해서 더 많은 돈을 받아서 그 소위 말하는 택지 분양 사기를 치다가 잡혀가서 징역까지 사는 과정에서 그런 사람을 왜 검찰 중앙시켰냐고 그러니까 왜 중수부장 시키고 서울 뭐야 나 참나. 덥석 물고 지지했던 제 자신을 반성하세요. 반성하겠습니다. 반성하세요. 됐죠 이제? 뭔가 뒤바뀐 입이 느낌이지만. 10개라도 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HK님께서 정육 곶감 마켓타니에서 주문했는데 부모님이 엄청 맛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와중에 선물 보내시려면 마켓타니를 이용하시라. 네, 삼부토건에서도 마켓타니를 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웃긴 게 있더라고. 여주지청장 갔을 때는 그 전에는 뭐 정육 보냈다가 여주지청장 가니까 무슨 멜론 보내고 멜론이 바뀐다. 관리가 되는 거라니까요. 네. 그렇게 하나 봐요. 기업체. 그럼요. 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네. 넘어갈 텐데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또 뭐 정치 쇄신을 발표하면서 가장 또 포인트를 줘서 얘기한 게 나는 이제 더 이상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네거티브 중단 선언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진영에 대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당신들도 이재명 하지 후보를 말라. 지지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재명 후보가 절절하게 하시는 말씀이다. 네. 라고 생각하고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같은 판단이고요. 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내가 모르고 있었는데 내가 충격적으로 알게 된 사실을 남들도 충격적으로 알게 되면 나랑 똑같은 판단을 할 것이다라는 전제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복잡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봐서 안 되는 건 보통의 경우는 잘 안 된다. 네. 그거는 우리가 겪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후보의 욕설이 돌면 지지율이 바닥을 뚫고 내려갈 거라고 저쪽이 주장했지만 그 파일이 원문으로 모든 녹취록과 돌아다녀도 사람들이 눈앞에서도 안 봐요 이젠. 예,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것이 너무 길더라고요 또 그리고. 그러니까요. 그게 7시간도 길잖아요. 네. 예,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는 저를 봐주시고 저를 알려주세요라는 호소라고 생각하고 우리 이재명 후보를 아끼시는 분들은 이재명 후보와 함께 움직여주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거티브를 하지 말고
네. 이것도 진정성이 없어요. 본인이 왜요? 그런 얘기하고 난 다음에 바로 뭐 1시간 있다가 다른 자리에 가서 술이나 마시고 다니고 측근이나 챙기고 다니고 이상한 짓이나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대표적인 스피커 중에 한 분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오늘 아침에 김어준 방송 나와가지고 오늘 뭐라고 하셨죠? 건진법사의 딸이 김건희 아니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후보 따로 지지자들 따로 이게 네. 뭐가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봐보세요. 후보 얘기하고 1시간 반 있다가 법사위에서 김용민 의원은 네, 그 녹취록 틀어버리고 네. 강득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도이치모터스 계좌 보전해야 된다 그러고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에 지금 2년 동안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지금 뭐 밝혀낸 게 없잖아요. 도이치모터스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도이치모터스는 짧게만 하면 2년 동안 수사에서 나온 게 없는 게 아니라 검찰총장이 깔아뭉개했던 2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그가 뭉개다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하고 이 사람 자리 물러나고 나니까 관련자 전원이 김건희 씨를 제외한 관련자 전원이 구속 기소가 되는 엽기적인 주가 조작 범죄죠. 그것은 증거가 없어서 안 한 게 아니고 지금까지 서울지검장과 검찰총장을 거친 윤석열 씨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건 네거티브가 아니라 그건 검증이에요. 그래서 이제 홍준표 의원의 요구가 있어서 윤석열 후보가 그때 당시에 이제 거래 내역을 공개를 했는데 일부만 공개를 했고 그다음에 그 중에 일부는 또 삭제를 했다 이런 의혹이 이번에 이제 KBS에서 그것도 내가 봐도 그거 좀 이상해. 네, KBS에서 의혹 제기를 했는데 뭐냐면 그러니까 되지, 이 주식 자체를 동부증권에 넘겼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동부증권에 넘겼으면 넘긴 거에 타사 출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일부러 이제 그거 다 삭제했다. 검찰에서 조사하면 되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신한증권에 있는 거냐 아니면 동부증권에 있는 거냐 이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이 있고 실제로 뭐 재산 등록을 할 때 그걸 숨겼는지 많이 이거에 대한 논란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어쨌든 논란이 지금 작년도 3월인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만두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막 계속 수사를 해왔잖아요. 지금 네. 거의 9개월 이상 수사를 해왔는데도 아직 김건희 씨와 관련된 뭔가 확실한 증거를 발견 그런데 이제 못하는 많은 거잖아요. 사람들이 의심하는 건 어쨌든 검찰총장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는 거 맞냐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윤석열 후보님이 자, 다 까겠다 하고 일부만 까는 게 아니라 그냥 다 까면 안 되나요? 검찰에 다 제출하지 않았나? 거기서 다? 그 부분은 되게 간단한 게 한국거래소에서 이런 경우에 심리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 주가가 언제 조작이 됐고 거기에 누가 들어와서 누가 넣고 팔았고가 그분들이 분석하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분석 보고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분석 보고서를 검찰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고서를 보고 김건희 씨의 연루 여부를 검찰이 판단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걸 지금까지 공개 안 하고 있는 것은 둘 중에 하나겠죠. 김건희 씨가 아무 죄가 없는데 괴롭히고 있는 것이거나 아니면 어쨌든 우리 식군대라고 해서 붙잡고 있는 것이거나 어느 쪽이든 검찰이 옳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되고 마무리 못 짓겠다고 하면 이럴 때 한겨레 신문의 기자 하나가 KRX에 금고를 따고 들어가서라도 심리보고서를 들고 나와야죠. 내부자로부터 밀고를 끌어내거나.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이게 실루칠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검찰에서 그냥 자유롭게 지난 10여 개월 동안 조사를 했는데도 왜 아무것도 못 내놓냐? 그럼 이거 없는 거 아니냐? 그냥 정치 공세로 계속 당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잘못한 거 있으면 당연히 벌 받아야죠. 근데 저는 오늘 뭐 우리 아이템이 없지만 윤석열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한 1, 2분 정도만 시간 주시면은 오늘 여러 가지 이제 공약을 내세웠고 최근에도 많은 공약을 내세웠는데 오늘 뭐 청와대를 해체하겠다 막 그런 식의 얘기, 관저를 국민들에게 다 공개를 하겠다, 집무실을 서울 정부청사로 옮기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실현 가능성이 없어요. 청와대를 해체하고 관저도 없애고 정부 종합청사 관저를 이용하려면요, 뭐부터 없애야 되냐면 청와대 경호처를 먼저 없애야 돼요. 경호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이 광화문 대통령을 못한 거예요.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청와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그 경호 인력과 군부대 어떻게 할 거냐고. 대통령을 경호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다 따라와가지고 그럼 정부 종합청사 주의를 그러면은 일대 다 마비가 되겠네요. 마비가 돼요. 그리고 아시잖아요. 검문 검색. 대통령 어디 딱 가면은 그 주위에 한 300m 정도는 통신 다 두절되잖아요. 네. 그 일반 국민들의 불편함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고요. 그럼 거기를 다 통제할 거예요? 거기를?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네. 그리고 유사시에 정말 청와대는 북한산이 있으니까 막 북한에서 이 미사일을 쏘는 것도 어느 정도 막아주는데 정부 종합청사 같은 게 그냥 때리면은 그냥 되거든. 허허 벌판에서 그냥 맞을 수밖에 네. 없는. 그러니까 이 국가 최고 원수의 이게 안위도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공약을 누구 아이디어로 했는지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최근 여러 가지 얘기하는 여러 가지 공약을 보면은요, 계속 퍼주게 해요. 돈을 더 쓰겠다. 네. 뭐 예를 들면 오늘도 주식 양도세 네. 이거를 비과세하겠다. 네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누구 왜? 오늘 딴 데서 또 다른 얘기 하던데요. 네. 그뭐 종합 취소했다고. 금융 아니요, 취소한 게 아니라 네. 양도세는 없애는데 종합 금융 과세로 하나로 묶어서 하겠다라고 해서 과세를 한대요, 결국. 아니 그래서 이제 저 무슨 얘기? 그러니까 이게 그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오늘 진짜 하루 종일. 그리고 막 계속 되게 돈을 많이 써요. 여기 가면은 이 공항도 해주고 저기 가면 또 저 공항 해준다 그러고 지금 새만금도 해준다 아니, 그러고. 그분 재정 준칙도 2년 땡기됐다는 양반 아니에요? 작은 정보 그래서- 하시겠다는 분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까지 보수 진영의 후보랑은 좀 달라요. 네. 그러니까 포퓰리즘이 더 이재명 후보보다 강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증세 없이 지금 되게 많은 돈을 쓴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세금을 어떻게 걷겠다는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세요. 과연 이게 맞는 이게 정책들인가? 저는 되게 우려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진짜 포퓰리즘으로 갈 수가 있다. 네. 이게 맞는 것이냐라는 생각이 되게 우려스러운 걱정이 많아요. 이번에 재보궐에서 세 군데에 무공천을 하겠다는 것도 사실은 상당히 큰 이슈이긴 하거든요. 이 무공천 하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어요? 한숨 쉬세요. 왜 한숨 쉬세요? 이미 부산 서울에서 큰 실수를 했기 때문에 네. 예, 이번 어려우니까 무공천하는구나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라고 생각해요. 네, 어차피 안 될 거니까 안 아니요, 하는 거 아니야? 어차피 안 되진 않죠. 뭐 나가는 지역구가 아주 안 될 지역구는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큰 결단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큰 아쉬움이 남고요. 이미 뭐 너희들 그때 무공천 했어야지 이제 와서 뭐 약간 이런 진정성에 대한 예, 의심. 그 부분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가 쉽지 않다는 측면 하나 있고 네. 종로는 이낙연 후보가 잘못한 게 아니거든요. 네. 정치인은 의원직 던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사퇴한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당당히 후보를 내서 저는 지더라도 내서 붙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점에서 또 하나 아쉬움이 있고요. 네. 그렇지만 국민의힘이 특히 대구에다가 공천을 해서 뭘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 정말 이건 저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일인가 싶은데 이준석 대표는 저 사람이 그럴 사람인 줄 알고 우리가 공천한 게 아닌데 지금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이상한 말씀을 하시던데 예, 그래서 저는 뭐 서초 윤희숙 의원은 일부 정치적 결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 당시에 저질렀던 일이 국회의원직이 날아갈 만한 죄는 아니었다고 생각하니까 그 행위 자체는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지만 거기에서 후보가 다시 나와서 붙어보겠다는 건 알겠는데 네. 근데 대구? 예. 그거는 지금 국민의힘은 말 그대로 잿밥. 그렇죠. 예, 잿밥에 관심이 있다라고밖에 보여지지가 않네요.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규칙 사유가 아직 법원 판결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진 않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불미스럽게 물러난 거고 제명을 당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공천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압박도 오늘 정의당도 뭐 국민의힘에서도 무공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논평도 내고 했던데 근데 그 문제 대구 지역구에 김재원 전 의원이 가려고 한다 그랬는데 사실은 대구라는 지역은 국민의힘이 보기엔 완전 텃밭이고 거기에는 사실은 전략공천을 하더라도 이렇게 중량급 있는 사람이 가기보다는 사실은 좀 약간 뭔가 실제로 국민의힘에서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해줄 만한 초선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전략 공천을 해야 되는데 김재원 전 의원이 거기를 노린다? 이것도 사실은 조금 의아하긴 했어요. 상당히 부적절하죠. 본인의 욕심을 챙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당 최고위원은요. 대선 승리를 위한 선봉장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김재원 의원의 행위는 자신의 배지를 차지하겠다라는 욕심에 지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선당 후사의 모습이 전혀 아니죠. 네. 대선은 상관없어. 나는 일단 내 배지부터 확보할 거야 라는 생각인데 저는 이거 상당히 부적절하고 본인이 예비후보 등록을 철회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대구라든지 서초라든지 이런 데는 국민의힘이 아주 좋잖아요. 좋은 지역이잖아요. 굉장히 좋은 지역. 공천하면 당선되는 지역. 네. 이런 지역에 국민의힘의 미래에 투자를 해야 돼요. 네. 국민의힘이 정말 필요한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미래 세대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공천을 줘서 계속 그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선순환될 수 있도록 새로운 피와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네.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이번에 재보궐선거 5군데 지역을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중진 의원들이 부활하는 장터가 돼버릴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 저도 야권 지지자지만 이건 정말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종로 빼놓고는 다 국민 경선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인지도가 높은 그렇죠. 중진 전 의원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의 미래에 기회를 주는 그러한 전략 공천을 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김재원 의원은 본인의 욕심을 챙기려는 파렴치한 행위를 그만두고 후배들에게 또한 당을 위해서 네. 그 자리는 양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김재원 전 의원이 들은 뼈아픈 얘기인 것 같습니다. 뼈아픈 게 아니라 그냥 장성주 저 XX 가만한도 막 이러겠지 또 나는 또 이제 또 드럼 통과해야 돼 이것도 이제 아이 참. 뭐라고요? 아니 요즘에 마켓타니에서 이용 안 하는 분도 있어요? 쇼핑몰계 차세대 리더 마켓타니 정치권의 정보통 저 장성철이 자부하겠습니다.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왜 추천을 하느냐? 덕분에 제 출연료가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믿고 사드셔도 될 것 같다. 전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결의 자랑, 한결의 야심찬 프로젝트, 한결의 TV를 후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 마켓타니. 많이 성원해 주시고요.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좀 도와주십시오.